지난 10월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이 앞에 서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엄마에게 못다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엄마를 못 지켜준 것 같아요. 그냥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아, 무슨 사연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아래로 내리시면 되거든요. 평소 엄마와 사이가 좋았던 정민 씨가 변하게 된 건 지난 9월 6일부터였습니다. 갑작스런 엄마의 외도에 난생 처음 모진 말들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빠한테 너네 뭐 바람 폈어?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네, 엄마에 대한 기대가 컸으니까 그만큼 놀란 감정이 제일 컸어요. 이제 엄마가 집에 나오고 그래도 저한테 많은 요구를 시작했죠. 아빠는 엄마에게 끊임없이 문자를 보낼 것을 바랐답니다. 아빠가 원하는 대답은 엄마가 그냥 옛날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 가정을 지키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엄마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골목으로 황급히 뛰어가는 여자. 그 뒤를 한 남자가 쫓아갑니다. 뭐야? 잠시 뒤 남자는 여자를 끌고 나오더니 무언가를 머리 위로 듭니다. 아, 저게 뭐예요? 그의 손에 들려있던 건 도끼였습니다. 아우, 아이고야. 도망가는데 끝까지 따라갑니다. 아니, 수차례 휘두르는 흉기에 맞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는 여자. 아이고. 비극은 그렇게 은희 씨에게 찾아왔습니다. 아, 도망친 게 엄마였군요. 이 모든 건 5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미용실을 운영 중인 은희 씨는 그날도 손님 머리를 손질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손님 얘기가 그 능력이 들어와가지고 그 손님한테 쪽에 가 계시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님이 대화를 하시라고 그랬나 봐요. 그 와중에 분황을 나온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들이닥친 남자는 몹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미용실에서 빠져나와 필사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아, 어떡해요. 너무나 아, 무서웠을까요? 겁에 질려가지고 이제 쫓아 막 여기 벽에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뛰어들고 있고 남자는 그렇게 표정없이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여기 조끼살이 있고 여기 칼살이 있고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는 너무 충격받아갖고 다리 피부싹 빠지더라고. 그래도 미용실 원장 남편이라고 하면 그냥 아, 남편이 그랬던 거네요. 상처를 살펴본 결과 먼저 이제 하복부에 3cm 가량의 이제 자상의 흔적이 발견되었고요. 우측 흉부 쪽에 7cm 가량의 깊은 자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층이 보일 정도로 깊은 열상을 보였기 때문에 뭐 상당히 흉기가 위협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각한 부상에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이때까지는 의식 있어 보이는데요. 너무 많이 다친 것 같은데요. 아무리 저기 해도 안 된다고 수살 이렇게 놨더라고. 근육이 매달렸더니 그게 쫙쫙 그냥 막 빠져나간다고 이제 틀렸다고.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은희 씨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흉기에 당한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마지막 얼굴 한번 더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진짜 더 속상했던 게 처음에는 울고 있던 엄마가 되게 따뜻했거든요. 근데 이제 울면서 계속 엄마 얼굴을 계속 만졌어요. 제가 진짜 점점 차가워지더라고요. 엄마가.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가족들 심정이 대체 제가 어땠을까? 우리 딸을 잘 보살폈더라면 이제만에 같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했는데 내가 우리 딸을 버릴 거 아니에요. 죄스럽지. 아이고, 어머니, 참. 올해 45이었던 은희 씨. 그녀는 새 아이의 엄마이자 누구보다 정 많고 따뜻한 막내딸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이혼 안 해고 살살한 식으로 했는데 우리 딸은 도저히 못 산다고 반 내놓고 아주 말려지길 거라고 우리 딸한테 그렇게 했는데 엄마 내가 어떻게 사냐고.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문자 속 숨겨진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 진실을 알고 있다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뭐 내연관계가 있다가 부인으로서는 기분이 나쁘죠. 솔직히 그 남편분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둘이 바람핀다. 남편이 지목한 외도 상대는 은희 씨 친오빠의 절친이었습니다. 그는 은희 씨에게 각별했답니다. 내가 이 일이 해결이 되면 너한테 평생 집값 주고 살게라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정말 도와주고 싶다고. 이게 무슨 소리죠? 저희 남편한테 너무 힘들다. 나는 열심히 산 집밖에 없는데 이제는 내려놓고 나도 애들이랑 자유롭고 싶다고. 아, 외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혼을 하려고? 생전 은희 씨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19년간의 악몽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 결혼 생활 내내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거네요. 이 사실을 알고 오빠 친구가 챙겨주니까 남편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혼을 빨리 하고 싶은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이혼 때 그래서 일부러. 언니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언니 나 살고 싶어서 그래. 근데 그 눈빛이 너무 불쌍했어. 그래서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피해자분을 위한 모든 게 다 작전이었네요. 네, 해달라고. 솔직히 오빠니까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 밥 한 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예요. 아무것도 없어. 지난 9월 은희 씨는 밤낮으로 추궁하는 남편에게 거짓으로 외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아, 참. 그렇게 해서라도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라 생각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진짜 바람핀 줄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좀 많이 놀랐죠.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냥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거죠. 네, 전 알거든요. 전부터 어떤 이유를 대고 욕을 해도 안 해주니까. 돌이켜보면 참 지독한 악연과도 같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는 그런 천사가 없어요. 내 와이프, 내 자식. 하지만 집에도 너 때문에. 잘못 들어와서. 네? 소리가 나고 이러면 아이들이 들을까봐 근데 여기 수건을 그랬었어요. 저는 방 안에 야구방망이 있는데 야구방망이가 있다고요? 에? 구석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볼모로 협박과 폭행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어딜 가나 감시가 붙었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거기에 미행하고 못 믿어서 엄청 좀 조심해. 독하게 남편을 끊어낼 수 없었던 건 어린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아빠의 폭력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힌 내용들 보니까 너무 심각한데요? 아, 거의 폭군처럼 행동했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냥 공부의 대상이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박수치고 던지고 학원 같은 거는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다 던졌어요. 아, 저희한테 폭행을 가해지만은 엄마에 대한 많지 않지만 잦았죠. 빨리 떠나고 싶었죠. 곁에. 아빠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과거 옆집에 살던 이웃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패드바람으로 우리 집도 못 보고 있어요. 아빠만 오면 무서워요. 애들 늦게 들어와서 있으면은 애들이 우리 집으로 갈게요. 엄마도 피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은희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너무 심하게 맞았고 쉽게 도망가면 도피를 하려고 온 건데 그게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내가 찾아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정말 잘할게. 두 번 다시 안 그러겠지. 그의 끔찍한 폭행은 최근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고. 아, 은희 씨에게 다급한 연락이 온 건 9월 6일 새벽. 수인한테 얼굴도 있고 여기도 집에서 앉아서 있고 수건바지 닦고 있고 담배불로 이제 다리를 찢고 칼로 다리를 찌르고 저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손병으로 머리를 치고 이건 뭐. 남편은 그날도 은희 씨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9월 초중 한 2일? 막 이때부터 바람 핀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계속 그냥 붙잡아 놓고 옆에서 계속 말고문 하는 거예요. 너 했잖아. 너 그 남자랑 했잖아. 약간 이렇게. 은희 씨는 남편을 신고했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상처가 상당히 깊어 봉합수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참. 그런데 정작 남편은 태연했다고 합니다. 전화 나왔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오면 깨워라.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아니, 남편을 그럼 집으로 귀가 조치를 시킨 건가요? 집에 갔는데 식탁에 딱 올려져 있더라고요. 딱히 묻어있고. 그래서 아, 이걸로 그랬구나. 근데 이제 경찰들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안 데리고 간 게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남편하고 부인이 현장에서 범행이 진정된 상태였고 현장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첫 번째 응급조치, 분리조치만 했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다가 이제 어지러움증을 호소해서 일부 작성하다가 집에 귀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죠. 그때 이후에 조사가 안 됐었던 건가요? 네, 안 됐습니다. 변호사하고 일정을 기일하는데 변호사 일정이 안 됐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은희 씨에게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 물어봤는데 죽이려고 안 했다고 그냥 방 만들어서 데리고 있으려고 했다고 갑자기 아빠가 불었더라고요 자기 방으로. 그래서 갔는데 너가 지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아니면 아빠는 그냥 깜방 가야 된다. 여기 써있는 장을 다 아빠가 시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 6일 이후 문자들은 다 남편 생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아들을 앞세워 1인 2역을 하던 남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에게 수상한 부탁을 받은 지인도 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다른 남자들과 하는 사람인데 통화 차단을 해놨나 보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고 답답하니까 지금도 만나는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와이프한테 저런 문제가 못 가니까 되게 좀 알아봐달라고 연락하고 9월 8일 은희 씨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했고 19일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다시 미용실을 열었네요. 하지만 은희 씨의 모습은 평소와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혹시 나왔어? 예, 나와갖고 우리가 머리를 자르러 하는데 머리를 완전 전 뜯어놓은 거예요. 엉망이 된 거야. 감시가 일상이었던 삶을 떠올리며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같은 차가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차 번호를 외웠다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은희 씨가 9월 한 달간 남편을 신고한 것만 4차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겨 경찰이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끝은 은희 씨의 비극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인물인데 조치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조치가 안 됐을까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걸까? 가정폭력은 대부분의 경우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이미 상황이 다 끝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현행범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재발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나갔어야 되는 거죠. 피가 낭자하도록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제지하지 않는데 이 접근금지 명령쯤 다가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처벌을 받을까? 아닐 거다라는 확신을 심어준 거죠. 이 사망사건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지난 10월 6일 특가법상 살인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범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남편. 사건 당시 남자의 행동을 잊을 수 없다는 한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트럭 뒤에 갑자기 이제 삽 싣고 온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제압을 한 상태에서 이제 핸드폰을 갖고 신고하고 그 상황에서 그 아저씨도 또 저한테 이제 말을 걸더라고요. 선생님도 저 같은 상황이었으면 저랑 똑같이 했을 겁니다. 아프니까 이제 놔달라. 그리고 물 좀 달라. 담배 좀 피자. 횡설수설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 그냥 평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을까? 남편은 범행 며칠 전 철물점에서 흉기 2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4일 오전 쇼핑백에 흉기를 챙겨나와 낮 12시경 가방을 샀습니다. 이후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몇 병 정도 마셨나요? 혼자 먹는 거 지금 한 병도 안 되는 양이죠. 그날따라 술을 조금씩 마시면서 택시 타고 거기 몇 차례 아마 가게 앞에 왔다가 그랬나 봐요. 그날요? 네. 이렇게 준비한 가방을 들고 찾아간 곳은 아내의 미용실이었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이네요. 아들은 가슴에 걸리는 아빠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10월 4일 전주 금요일날 제가 아빠랑 싸웠어요. 계속 요구를 하자니까 들어줬는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한테 막 쌍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고 끊었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는 대로 잊혀지지가 않는데 네가 피부로 느껴보라고. 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너가 피부로 느껴보고 생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예고였던 거죠. 그는 왜 아내를 이토록 처참하게 살해했을까? 그 본인이 듣고 싶은 것은 너 지금 불륜 저지르고 있지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패턴이었거든요. 자기가 그 상대를 제압하거나 상대를 조정 통제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고 방법이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괴롭혀왔던 그 상대를 자기는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 나로부터 완전히 빠져나가겠다는 거네.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심리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의 상황은 특별히 진술하는 자체가 없어요. 그냥 뭐 얘기 좀 하러 갔는데 뭐 부인이 피했다. 그 다음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는데 CCTV상에 행위하는 것은 자기가 맞다. 그렇게 이제 진술하는 거죠. 구속 이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남편.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남편의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여자가 그래도 아닐까 했는데 눈이 부드러워져서 그렇게 혼나던데 그래도 한 사람도 억울하지만 산 사람도 억울한 거예요. 아니 저게 뭐 야. 어떻게 저렇게 말하죠? 말이 됩니까 저게? 예전부터 좀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이 있었던 건 알고 계셨어요? 가정폭력이 있긴 없었는데 뭐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안 싸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면회는 그러면은 갔다 와 보셨어요? 예. 혹시 뭐 사건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하던가요? 예, 그냥 이제 답답하다고요. 어머니는 딸이 살던 집에서 이제는 희미해진 딸의 온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무슨 이제는 10,000원짜리 같은 거 100개 안 사고 살았거든요. 근데 올 봄에 우리 딸이 엄마 내 거 좀 입어야 돼.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내 거로 사줘갖고 내 거를 입게 됐어요. 그게 마지막 내 선물이었지 딸이. 세상으로부터, 아빠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던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학원 언제 끝나면서 물어보고 깨려고 이제는 병원에 있다고만 들어서 다친 줄 알았는데 왜 엄마를 이렇게 떠나보내야만 하는지 딸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바빠서 자주 놀러는 가지는 않는데 답답하면 드라이브하고 바다 보면서 얘기하고 cat집 같은 거 하고 엄마와 단둘이 보내던 꿈 같은 시간. 그 시간을 앗아간 사람이 아빠라는 사실이 원망스럽습니다. 사람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 저한테도 화가 나고 많은 생각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후회하지 않는 건지 이거 고생이 하지 않는데 견디지 않는 제일부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딱 하나예요. 최소 무기징역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엄마에 대한 최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저의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고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아보는 게 고인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그 꿈을 이제라도 이뤄주고 싶습니다. 나 잘할 수 있으니까 할머니랑 잘 챙기고 나 잘 살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행복하게 살고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여기서 있을 동안 다 있고 사랑해 엄마? 엄마 잘 가.